그러니까 푸틴이 꼭지가 돌죠. 꼭지가 돌아가지고 북한과 군사동맹을 다음 달 맺어버렸지. 그러니까 5월 달에 저 수모를 당하고 6월 달에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을 시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푸틴이 중국한테 보낸 메시지는 이거죠. 야, 우리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전쟁 유발시킬 수 있어.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치명적 타격은 중국 너희가 당하지. 북한 없어지니까. 우리는 그냥 좀 뒤에서 도운 거지. 우린 전쟁 무슨 뭐 하라 말라 한 적 없어. 우리는 완전 범죄야. 너 잘 아직 이해 안 되냐, 진핑아? 너 우리 스탈린 그 아재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 못해? 6.25 다 스탈린 아재가 디자인한 거잖아, 뒤에서 다. 근데 우리는 공군만 좀, 그것도 압록강변까지만 들어갔지. 싸우긴 니들이 싸웠네, 34개월 동안. 똑같은 일 벌어지는 거야. 진핑아, 너 우리 러시아 제대로 대해야 돼? 예의 잃지 말어. 내가 길거리 창녀냐? 그게 푸틴이 시진핑 아재한테 보내는 얘기예요. 푸틴 아재가. 김정은이 중국에 보낸 메시지는 뭐냐면, 야, 너 요새 낌새를 보니까, 당신 말이야, 진핑이 아재, 요새 낌새를 보니까 북핵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으려 그래. 어떻게 우리랑 잘 기술 협조도 옛날 같지 않고, 뭐 부품도 옛날 같이 잘 안 보내주고, 너 땀만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너희 없어도 잘 살아. 우리 저기 러시아 푸틴 아재랑 딱 그 손잡으면 괜찮아. 야, 우리 옛날에 우리 김일성 원수 김정일 장군님 봐봐. 그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잘 해갖고 꿋꿋이 이 공화국을 지켜왔잖아. 우리 너희 종 아니거든. 김정은은 시진핑한테 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야, 이게. 이거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근데 이제 외부의 냉정한 해석은 그러면, 야, 드디어 뭐 중국과 뭐 러시아와 북한이 기묘한 이상한 관계로 들어갔다. 좋아할 일이 하나도 없죠. 왜냐? 얘들은 일관된 정책이라는 게 없어.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 순간순간 달라지는 이상한 그 괴물 덩어리들이야, 이 사람들은. 전체 틀로 보면 결국 중국을 두목으로 하는 중러북이 전체주의 쿼드네. 그래서 계속해서, 야, 중국 너희가 컨트롤 안 할래? 너희 북한 컨트롤 안 할래? 라고 우리는 중국을 쥐어짤 수밖에 없고, 중국은 푸틴이나 정은이한테 이렇게 뺨을 맞고도 가서 악소리를 못 내는 처진 거예요, 이게. 미치고 환장할 일이죠, 중국 입장에선. 근데 우리가 뭐 중국 사정 봐줄 일 있어? 살인을 해놓고서 칼 다 빠져나온 다음에 그 칼 들고서 좀 딴 생각 잠깐 순간적으로 한다고, 내가 너 참 반성했구나, 봐줄 게 없다고요. 너 살인마야 임마 하고 계속 패야지. 그런 거예요, 이게 상황이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부터 좀 대담한 그 가설인데요. 중국이 남중국해 및 대만을 공략하기 위한 오리지널 플랜과 수정 플랜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반도는요, 막가는 말로 완전히 소나기에 넣어도 그 다음에 일본에 또 막혀요. 한반도는. 옵션이 이제 중국이 이제 두 개죠. 하나는 뭐냐면 원래 제가 쭉 설명해 왔던 그거예요. 두 개 전선 동시 개발, 동시 오픈인데 뭐 동발이라 그러네. 왜 그런지 모르겠다. 하도 지금 정신이 없어서. 북한을 내세워 한반도 전선을 열음으로써 주한미군 및 주일미군을 발목는다. 이게 오리지널 플랜이죠. 대만을 침공할 때. 대만 침공할 때 대만 전선과 북한 전선을 한꺼번에 연다. 예, 그게 오리지널 플랜인데, 다음과 같은 그런 변화 때문에 오리지널 플랜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옵션 2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남북 긴장을 완화시키고 북한을 비핵화해서 한반도를 안정시켜 놓으면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만 집중할 수 있잖아요. 수정 플랜이죠. 너무 큰 욕심 안 부리고. 왜냐하면 큰 욕심 부렸다가 대통 당할 것 같거든. 왜 대통 당하냐? 최근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음과 같은 4개 변화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뭐냐, 미국이 핵무기 사용 의지를 명확하게 굳혔단 말이에요. 그게 이번에 만들어진, 몇 달 전에 만들어진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이름이 복잡하죠.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Nuclear Deterrence, Nuclear Operation Guideline이에요. NDNO Guideline. 첫 번째. 두 번째는 한미일 삼국 동맹이죠. 이거 큰 겁니다. 그래서 저 일본 족발이들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저는 이게 그 머리가 바보든지 아니면은 간첩의 영향을 모르고 많이 받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간첩이든지 셋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랑은 말 섞을 필요 없어요. 한미일 삼국 동맹 때문에 이게 게임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한국 MD가 미국 위성과 지금 실시간 연동 시작했잖아요. 작년 말부터 23년 말부터 실시간 연동 하기로 한 거는 22년 말 윤석열 정부 첫 해에 그렇게 결정했고 그게 시스템이 작동한 거는 23년 말. 그걸 위해서 미국 우주군의 부대가 주한미군 안에 파병돼 있어서 지금 주한미군이 병종이 우주군이 하나가 더 붙었잖아요. 군종이. 그런데 이게 미국 위성이 엊그저께까지는 탄도미사일이 점화됐다. 그 다음에 대충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까지밖에 몰랐었어요. 왜냐? 관광버스만한 대형 위성들이 35,700km 위에 떠 있거든. 한 열 몇 개가. 그래서 그걸로 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밖에 몰라요. 그런데 지금 미국 위성 체제가 엊그저께까지 체제는 SBSS라 그럽니다. Space Based Sensor Station. 그러니까 우주 기반 센서 스테이션이라고 부르고요. 지금 그게 바뀌고 있다고요. 저궤도 위성, 군집 위성으로. 그래서 그거는 HBTSS라 그래요. 그러니까 극초음속 및 탄도미사일 궤도 추적 센서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이게 뭐 수백 개 이렇게 떠서 보니까 그냥 어느 방향으로 떴다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아니라 얘의 3차원 공간 좌표가 계속 실시간으로 찍히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 말할게요. 이게 위성에만 이게 탄도미사일에만 국한될까요? 앞으로 한미가 관계가 더 깊어지면 서해에 떠가는 중국 군함, 칭다오 잠수함 기지에 들어가고 있는 중국 잠수함, 중국에서 날아들어오고 있는 전투기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무서운 거는 그거랑 똑같은 형태로 그거보다 좀 더 규모를 축소해서 한국계 또 올라가서 둘 사이에 또 같이 보면서 데이터 같이 통합해서 보잖아. 무시무시한 거라고요, 저거. 한국이 미국 다음에 미사일 강국인데. 네 번째, 한국 국방력과 K무기의 급발진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계산 방식을 달리해야 돼. 그러니까 옵션 2, 한반도 안정화시키고 영구분단 유지시키고 그 다음에 북한 비핵화 좀 시키고 뭐 이거를 검토해야 되나 마라 해서 이걸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고 저는 추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낌새를 북한이 알아차린 거야. 그래서 이게 일이 그냥 막 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 아까 옵션 1 이건 제 소설이 아니죠. 이거는 뭐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다 이렇게 봅니다. 그 트럼프 진영에서 지난 5월에 낸 미국 국가 안보 백서, 거기 National Security, U.S. National Security 그 백서에 보면 144페이지인가 뭐 141페이지인가쯤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은 한미동맹군은 중국의 거대 충돌, 즉 다시 말하자면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 충돌을 일으키면서 북한을 내세워 한반도 전선을 여는 것을 막는 존재다. 다시 말하자면 중국은 대만 먹으려 그럴 때 북한 내세워서 한반도 전선 연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완 위기 때에도 이 때문에 주한미군은 움직이지 말아야 될 붙박이 전력 성격이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짧으니까 다시 한번 플레이 해드리겠습니다. 한반도 전쟁이 1953년 이래 동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의 3만 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을 막강한 한국군 옆에 주둔시킴으로써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억제하고 있다.
중국은 영내에서 거대 충돌을 일으킬 때 김정은을 시켜 한반도 전선을 열도록 만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한미연합군은 이를 막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그러나 바로 이 같은 사정 때문에 주한미군은 타이완 인근 작전에 직접 개입할 수 없는 붙박이이기도 하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고립주의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실제로 그래요. 그 손오공 같이 날뛰는 사람이니까 트럼프는 그 손오공 머리 위에 지금 그냥 손오공 긴고아가 그냥 줄줄이 꼽히고 있거든.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 손오공을 컨트롤하기 위한 긴고아라고. 그래서 이런 그 트럼프 진영의 이런 관점이 이제 이렇게 정리돼 있단 말이에요. 민주당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게임이거든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이 옵션 1에 대해서는 옵션 1에 대해서는 이렇게 미국도 다 속을 들여다보고 있어.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네 가지 미국의 핵무기 사용 의지라든지 한미일 삼국 동맹이라든지 한국 MD의 미국 위성 연동이라든지 한국 국방력과 K무기의 급발진이라든지 이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런 변화들이 막 보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야 이거 북한 내세워서 전선 열면 안 여는 것만도 못해. 그러니까 여기 한반도 쪽은 전선을 덮어두고 영구분단으로 덮어두고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대만과 남중국만 갖고 해야 돼. 그런데 북이 핵과 미사일로 무장돼 있으면 내가 안정화시킨다고 해도 한국이나 미국 쪽에서 불안해서 먼저 건드려서 전선이 그냥 저절로 열리는 경우도 있어. 그렇게 결국은 북을 비핵화 쪽으로 어떻게 좀 몰아넣어야 돼. 아마 이 카드를 만지작거려 왔을 거예요. 최근 들어서. 그리고 북이 그 낌새를 느끼죠. 왜냐하면 기술 지원, 부품 지원이 다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게 점점 말라붙어 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 저거 베이징 것들이 딴 생각하냐? 저 개땡땡들이 그렇게 퍽 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평양 발작이 이해가 돼요. 이게 작년 12월 말에 느닷없이 한국은 동족도 통일의 대상도 아닌 적이다. 그래가지고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김일성 혈통의 모든 거를 다 쓸어버렸잖아. 이게 뭐냐 이거지. 뭐냐면 중국한테 보이는 시그널이죠. 야 우리 과거도 부정할 수 있어. 우리 완전히 새로 출발할 거야. 그리고 특히 저는 사실은 김정은이는 저거는 바지사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집단 지도체제 입장에서는 중국한테 시그널 그렇게 보내는 걸 수 있어요. 야 여차하면 아예 김과 문패 내리고 우리 개혁개방 갈 수 있어. 그래 한국과는 별개 국가로. 그러니까 너희 그거 잘 생각하고 우리 대해줘야 돼. 이 시그널일 수 있어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시그널이어서 제가 여러 가지로 지금 추정을 하는 거니까 오늘 뭐 그냥 질감해 주세요. 예. 그다음 5월 달에는 중국 드라마를 불법 녹화물로 지정을 했죠. 6월 달에는 러시아와 군사협정을 맺었죠. 6월 달에는 방송 송출 위성을 러시아로 바꿨죠. 그리고 8월 달에는 접경지역 중국 라디오 방송 무선 중계탑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 유엔사나 ITU에 항의를 했단 말이에요. 한편 중국은 김정은 발자국 지고 정상회담 사진 내리고 이게 한 5월경에 일어난 일 같아요. 그 다음에 중국 내 북한 노동자 본국 송환 요구하고 7월 달에 접경지역 라디오 방송 무선 중계탑 강화 착수하고 7월 달에. 그러니까 평양에 발작한 거예요 이거. 왜 발작했겠냐. 평양에 중국에 대해서 발작할 일이 뭐가 있냐. 핵과 미사일에 대한 중국의 지원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기술이나 부품 지원이. 제가 보기엔. 북한은 그게 국시고 그게 국가 정체성이잖아. 핵과 미사일이. 그리고 중국 쪽에서 어쩌면 시그널이 좀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야 너희 말이야. 그거 좀 그 핵 좀 내려놓고 그 남쪽이랑 잘 지내야 될 수도 있어. 그런 간접적 시그널이 들어왔을 수도 있다고요. 그냥 펄쩍 뛰는 거죠.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거 안 그러면 이제 이해가 안 가더라고. 예. 그 결국 이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뭐 이런 거죠. 뭐냐면은 자 먼저 북한이 시진핑
중국에 대해서 이런 입장이라고 전 추정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우리를 미제와 그 괴뢰한테 팔아먹으려고 해? 우리 핵무장 강국이야. 우리 러시아와 손잡고 그냥 갈 수 있어. 북은 그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러시아는 야, 내가 그렇게 그냥 그냥 세계적인 가스 회사, 석유 회사 사장들, 내 장관들까지 싹 데리고서 너희 베이징을 갔는데 뭐? 세계 최초의 큰 고양이 보호구역? 너 지금 나 희롱하냐? 야, 내가 북한 애들을 키워가지고 한반도 전쟁을 벌이면 네가 독박 쓰는 거야, 임마. 그러고서 옆구리에 칼을 푹 넣은 거야, 이거는. 자, 그러면 뭐 우리 저기 한미일 3국은 진핑이야지, 당신이 조금 착해져 갖고 지금 북한 비핵화도 뭐 좀 생각 좀 해보고 그런다며 참 잘했다, 그래 잘한다 그렇게 해. 그러고서 우리가 꽃 들고서 환영의 박수를 쳐요. 천만에. 이 자들은 언제 바뀔지를 몰라. 이때까지 증명된 행적만 가지고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계속 이 메시지를 띄워야지.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네가 북한 비핵화 원하는지 어쩐지 모르겠고 됐거든. 북한 비핵화가 현실로서 완성되는 순간까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네 작품이고 네 소유물이야. 네가 북한 내세워서 한반도 전선을 열려고 한다라는 그 전략을 갖고 있다는 걸로 간주해야 돼, 우리는. 그리고 그 간주에 맞춰서 너를 대접해 줄게. 네가 그 대접 싫으면 네가 뭐 저기 완전히 뭐 북이랑 관계를 끊든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걸로 네가 증명을 해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중국을 조여 들어가야 됩니다. 계속 조이면 저 북중러 이 3국 사이에 기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까 조이는 거 4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저거 다 윤석열 정부예요. 그래서 제가 윤 정부 좋아해요. 이 점은 굉장히 좋아해요. 첫째 하나가 미국의 핵무기 사용 의지 더 명확하게 밝히고 한미동맹 더 강화하고, 두 번째는 한미일 3국 동맹의 움직임, 세 번째는 아까 미국의 위성을 포함한 미국의 전술 데이터 링크와 한국의 MD, 한국의 위성체제, 한국의 전술 데이터 링크의 실시간 상호연동 강화, 네 번째는 한국 국방력과 K무기의 급발진. 이걸 가지고 계속 밀면 저 셋 사이에 뭔가 사단이 벌어져요.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